세운과 시대인지에서 통합과 가르치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휘문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분석에 앞서 함께 클리닉을 하셨던 분들 잠시 소개하고 칭찬 혹은 격려 그리고 감사 인사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제 하나하나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시험 기간 내에 마음 다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저는 이번 시험 적중률 대략 계산해 봤는데 93.7%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각각의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상 상 그리고 상하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학기 시험보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그 난이도가 매우 낮아졌고 특히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쉬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려운 문제 3문제 그리고 중에 가까운 즉 평이한 문제가 한 18문제 정도 포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게 수능 문제의 경우엔 대략 한 3문제 정도로 고정화되어 있고 무엇보다 거의 대부분의 문항이 학교 필기 및 학교에서 수업하셨던 내용 기반으로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체감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문항으로 이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게 총평 말씀드립니다. 계산이 배제된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 위주의 문항 구성이었다. 두 번째, 수업 중심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의 체감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의 문항이 결국은 명확한 선지 구조 그리고 복합적인 융합 구조보다는 단순 추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저희 이제 맨 마지막에 진행했던 PHJ 최종 모의고사 또는 직보와 그 유사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각의 이제 단원 구성인데 저는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전 산화 환원이 굉장히 어렵고 저 아래쪽에 있는 발전 파트 물론 휘문고 전통적으로 물리 파트가 다소 쉽긴 했지만 여튼 학교의 수업을 반영한 바 나름의 난이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항 구성 비율이 태양 에너지 쪽으로 조금 바뀌면서 굉장히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산염기 일부 포함되었으나 예상 가능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자, 그리고 지질시대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루틴은 많이 따라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화생지 각각의 영역별 특징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물리의 경우엔 현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명확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됐는데 이는 서술형의 이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태양 에너지의 빈도가 다소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난이도는 쉬웠다. 화학의 경우에도 이전 기출들을 보면 중화 반응이나 혹은 산화 환원 파트 나름의 고난이도 킬러 즉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단순한 실험 해석이 매우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명과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수능형의 이제 유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여튼 지역적인 내용이나 혹은 학교 프린트 그리고 수업 때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각각의 예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서 그 난이도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 요약 정리하자면 거의 빈도수 동일하고 물리와 지구과학이 중상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킬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 물리에서 대략 2문제 지구과학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1번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제 문항입니다. 각각의 단원 구성상 이러하다면 아마 지질 시대의 이제 상대적 비율이 이제 출제가 될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여튼 방점이 찍혀 있는 문제인데 결국 시간이나 혹은 월 그리고 연에 따라서 그들의 전체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물화 파트에서 서술형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객관식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보시는 게 학교 기출 유사 유형이라고 보이죠. 자,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점, 즉 방향성이 약간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당 시트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지질시대 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석의 모식도 혹은 실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 유사한 유형 2문제가 나왔고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휘문고 기출 유사 유형이라는 화두하에
이런 문제를 제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각 지질시대에 대한 이제 구획을 나누었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역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왔지만 이게 약간 다소 포인트가 됩니다. 즉 다른 영역보다 지구과학은 다소 수능형에 약간 포커싱을 해서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으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암기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암기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안다는 생각하에 다소 이게 치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내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륙분포의 변화 역시 꾸준히 출제되었던 포인트, 역시 왼쪽에 보시는 이제 모식도가 22년 개정 이후 새롭게 이제 변형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조금 더 변형 발전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거의 유사한 유형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멸종의 경우에도 대략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루틴에 해당되는 무형,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엔 그 대멸종의 전체 생물의 종 멸종 비율에 이제 포커싱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장 기본 유형 자체가 나왔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연차별로 점점점 어려워지다가 이번엔 오히려 쉬워지는, 즉 역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복합적 사고를 이제 조금 지향하는 우리 휘문고 1학기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혹은 내신을 봤기 때문에 저는 왼쪽과 같은 문제를 제안을 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나는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상 결국 지구과학 틀린다면 사실 등급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경우에는 제가 집부 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반드시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이 그리고 자연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기출의 이제 유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줄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실수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역시 줄글화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시는 게 휘문고 기출 유사 유형이라고 제가 제안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매년 출제되었던 기린을 가지고 자연선택 비교하는 것, 또는 핀치의 부리로 마찬가지 자연선택을 확인하는 요소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역시 올해도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바꿔서 남모양 적혈구 균열증을 가지고 결국은 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케이스로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번 출제됐던 요소 중에 또 하나가 항생제 내성 세균입니다. 이 역시 출제 가능성을 내비쳐 왼쪽과 같이 여러 번 연습했지만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험이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결국 이전 휘문고의 기출 유형과 다소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의 디벨롭된 이제 현상인데 이를 벤 다이어그램이나 각각 모식도 혹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느낌으로 조금 변형 발전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역시 생물의 다양성도 이제 가운데 보시는 모식도처럼 보통은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휘문고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이제 좀 독특한 포인트인데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결국 지질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나 혹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 또는 변이가 일어나는 정의, 또 하나 이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대한 협약이나 혹은 보존 방안이 다른 학교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출제가 나름은 고난이도화 된다면 저렇게 예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나온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화학 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전 우리 학교 기출을 본다면 산화, 환원,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요소 역시 나름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나는 어려운 문제까지도 연습을 했는데 이번 역시 다소 수월한 요소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 반응식은 거의 대부분 다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암기함과 더불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필요한 이제 시험 구성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화학 반응식의 이제 수치만 암기하고 혹은 화학 물질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가졌는데 올해의 경우엔 서술형으로 자 하단에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나름의 이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던 요소들을 이렇게 별도로 각각이 사나 혹은 환원하는 그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수비까지 정확히 암기하는 시트를 준비해서 연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의 동일한 문제 역시 꾸준히 풀어봄으로써 학생들이 나름 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물리 파트는 현재 대치에서는 거의 대부분 되게 어려워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학교의 경우엔 이전 기출보다 훨씬 수월한 요소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봤던 문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물리원 에너지 전환 파트 문제가 나와서 왼쪽 보시는 게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7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찾았는데 실은 대략 이제 시험 보기 대략 한 2주 전에 조금 더 실전 모의고사를 강화시키고 싶어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 플러스 고1, 고2, 고3 즉 통합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좀 찾아봤는데 대략 전체 문항이 한 7,500문제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실전 모의고사 및 이렇게 최종 모의고사를 대략 280문제 정도를 학생들에게 제안했고 그 중에서 이제 물론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저 왼쪽에 보시는 휘문고 기출유사 혹은 필기유사 그리고 제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제 하는 요소들은 픽이라고 해서 총 분류를 3가지 정도 전체 정리해서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튼 이와 같은 요소들이 나름 출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필기와 되게 유사했던 요소들 그리고 각각 이전 기출에서 좀 더 디벨롭 되는 건 이렇게 도전 파트라고 해서 나름의 전체 문항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즉 1등급부터 대략 한 4, 5등급까지 본인의 포지션에 맞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전체 분류해서 등급별 맞춤형 이제 문항을 제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저는 기말고사에 또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 이번 시험에서의 포인트를 대략 2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실험적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다소 일부의 경우만 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서술형으로 뺐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항들로 저는 꾸준히 연습을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서술형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가로치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내용을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다지선다 준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줄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경우 특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이제 나름 이야기하며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기 역시 이제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은 반드시 출제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5 개념을 이제 이렇게 해결하고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가올 2학기 기말고사 유형 3가지 정도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혹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 평형 파트는 100% 시험에 나온다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전 우리 학교 기출 유형이었는데 만약 서술형이 나온다면 이런 요소가 분명히 나올 거고 플러스 알파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 나로 추가가 돼서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지구과학이 굉장히 어렵다 혹은 화학이 어렵다라고 여러 번 설명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24년 우리 휘문고 기출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올해 중상고에도 마찬가지 기출로 나왔고 가운데 있는 문제는 재작년 이제 중동고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나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자료 해석, 즉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자료 해석으로 좀 빠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학교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혹은 특강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압이나 수온 편차에 따라서 이상기후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유형 자체가 변형 발전됐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1등급을 가른 요소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정확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점은 아마도 중화 반응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보시는 그래프 해석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미주수를 활용하거나 혹은 도표 분석하는 문제로 결국은 타임어택형 문제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고난이도 문제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엔 교과 개념을 충실해야 된다라는 화두. 두 번째는 선택지가 매우 단순해졌다. 그래서 추론형이지만 기본 추론형 문항이 많이 구성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는 단순히 시험이 쉬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결국 2학기 기말고사가 등급을 결정할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화학 킬러를 꼼꼼히 준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과학의 이제 시각화된 자료 해석 혹은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 대해서 철저히 피드백하고 처음 인사 올렸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 명 한 명 최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에는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 구성했던 바와 같이 주간지는 대략 그 소단원의 난이도에 따라서 80 또는 120문제, 즉 중화반응의 경우에는 많게는 120문제 정도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 테이크오버 출판 심화 자료에, 즉 출판사 심화 자료의 경우엔 22년 개정 이후 변형된 모식도도 좀 한 번 더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좀 더 디벨롭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기출 베이스로 앞서 보셨던 학교 기출과 매우 유사한 유형들을 하나 찾아서 학생들에게 실전 감각을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 대비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아마도 실전 혹은 최종 모의고사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툴은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수업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나름 이제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요소들은 지워버리고, 학교에서 좀 더 심화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바들은 각 주차에 따라서 조금 더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왼쪽 보시는 건 이번 시험 대비 때 대략 90페이지의 학교 필기를 전체 정리했고, 무엇보다 학교 필기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필기와 유사한 유형을, 즉 고등학교 2, 3학년 수능 문제를 좀 더 솔팅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영역별 선생님들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제가 최종 결정함으로써 이제 필기에 다소 그냥 내용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제 수업할 때 필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필기도 역시 전체 정리해서 전달했다. 또 하나, 직보 자료의 경우엔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22년 이후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는 모식도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나름 이렇게 한 번만 봐도 직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왼쪽의 경우엔 이번 실전 모의고사 나름 제 기준으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 기말고사 버전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학교 필기에 따라 조금 더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전 모의고사 혹은 최종 모의고사는 좀 빠르게 당겨서 전체 배부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 5주차 시험 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양이 조금 많았던 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시험 기간을 좀 당겨서 최대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건 우리 학교 수업에 대한 이제 복습 영상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시험이 끝났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보라고 제가 학교 필기 중에 굉장히 학교에서만 나오는 특이점을 영상으로 한번 더 찍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 혹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좀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략 한 5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빨리 하나하나 전체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특강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 이제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첫날의 경우에는 산과 염기 플러스 중화 반응의 기본 개념을 설명할 예정이고, 두 번째의 경우엔 중화 반응의 실질적인 문제풀이 패턴이나 유형에 대해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우리 휘문고의 경우에는 세움에선 10월 18일 그리고 시대인재선 10월 20일 날 시험 대비를 다른 선생님들보다 좀 더 앞서 진행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진도에 좀 쫓기는 게 굉장히 불안해서 지금 진도를 좀 빨리 빼놓고 남는 기간은 거의 대부분 무료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제가 수업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정확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 완료한 후에 학생에 맞는 차별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원이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매번 전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휘문고 생각하며 나름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곱씹지만 잘한 부분도 있고 혹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인원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가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만족감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성찰하며 좀 더 나은 강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